어제 가세현 방송을 좀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24년 9월 10일자 가세현 7시 유튜브 방송을 보면 거기에 수많은 녹취가 재생이 됐는데, 먼저 2021년 12월 27일에 이준석이 장기훈 이사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그 가세현의 2021년 12월 27일 그 성상납 폭로와 관련해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무슨 증거가 있느냐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하나 대전으로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급했는지 내일 내려보낸다고 얘기를 해서는 바로 그날 내려갑니다.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김철근 당시 집권당인 국민의힘의 정무실장입니다. 당시 이준석은 당 대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자기의 정무실장, 즉 비서실장격을 급파합니다. 그래서 김철근이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당시에 이 김철근하고 장 이사 사이에 나눈 통화가 10통 정도 됩니다. 10통. 그 한밤중에 절절 멜면서 장기훈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 만나가지고 모종의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7억 투자를 해주고 가짜 사실 확인서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022년 1월 10일 자로 이동규 피부과에 7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각서가 작성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아마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투자 각서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집적 증거입니다. 이번에 검찰에서는 집적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아직 제가 시작하기 전이니까 그냥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집적 증거가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피가 사람이 죽을 만큼 흥건하게 여기 고여 있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칼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을 죽이는 걸 봤다라고 하는 진술이 있습니다. 자, 사람을 죽였다는 진술이 있고 피가 치사량만큼의 피가 있습니다. 근데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살인자입니까 아닙니까? 원래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가 있어야 하고 칼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걸 집적 증거라 말합니다. 근데 시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왜 유죄를 판결했는가? 사람을 찌르는 것을 봤다는 진술과 사람이 죽을 만큼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서 어떻게 집적 증거가 없다고 말하는지 저 강실업은 법조인으로서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황 증거는 많으나 적극적 증거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적극적 증거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니, 적극적 증거고 뭐고 소극적 증거는 뭡니까? 결정적 증거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적극적 증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증거는 증거에 불과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있고 주관적 증거가 있을 수 있고 인적 증거가 있을 수 있고 물적 증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인적 증거가 이 사건에서 조금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기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이나 지난 일을 어떻게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갈리고 있다는 말이 장기훈의 진술이 진술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김철우의 진술과 그리고 김성진의 진술 사이에 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똑같았다면 의도된 겁니다. 만약에 똑같았다면 가짜입니다. 이것은 말을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성진이 장기훈한테 들었다. 김철호한테 들었다. 김성진은 들은 사람이 아니라 김성진이 접대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검찰에서는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당사자 김성진을 김철호하고 장기훈한테 그저 들은 사람으로 전문 증거라 말합니다. 그것을 그냥 들은 사람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김성진이가 당사자입니다. 김성진이가 시알리스를 맥주잔에 넣었고 같이 술을 마셨고 그리고 김철호와 장기훈을 지시를 내려서 성접대 장소로 모시도록 했고, 이 모든 것은 김성진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고 김성진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김성진이 말하고 있으나 김성진은 들은 진술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그 장소에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7월 11일과 8월 15일은 특정됐습니다. 특정됐어요. 그런데 장소에서 성접대 장소가 리베라 호텔이었는지 유성관광 호텔이었는지 7월 15일과 8월 15일 두 날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약간의 혼동을 일으킨 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리베라 호텔은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져 가지고서 확인을 못하는 것뿐이고 접객업소의 영수증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 리베라 호텔이 없어져서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인적 증거만을, 물적 증거를 모두 배제하고,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 증거만을 취합하여 인적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으므로, 인적 증거 사이에 일관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실체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괴상망측한 처분을 한 것입니다. 자, 물적 증거가, 인적 증거는 원래는 증거의 우열은 없습니다. 하지만 물적 증거가 명백히 존재한다면 그를 뒷받침하는 진술만 있어도 그 진술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유죄를 의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은 기소를 하여 법원에서 그 참고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우증죄의 죄책을 지는 가운데 사실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마지막 판단 기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면죄부를 줌으로써 이준석이에게 항복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준석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지금의 정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가 무혐의를 받았을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장면을 모두 보시고 유권무죄, 무권유죄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사법부, 대한민국의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